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가 확 되면 행복해 닥터 소확행 TV 최명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몸 안의 유익균과 유해균 조절에 대해서 조영석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 교수님은 국내에서 대장 질환의 최고 전문가로 유명하시고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와 대변 이식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조영석 교수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장내 미생물인데요. 자, 우리 몸에는 수많은 장내 미생물이 이제 공생관계로 서로 이제 같이 살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더 그 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람 몸에는 한 수천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고 그 수로 따지면은 한 100조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95% 이상이 대장 같은 소화기관에 살고 있고요. 장내 미생물 무게만 많게는 한 1 내지 2kg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장내 세균에는 유익균도 있고 중간균도 있고 이런 유해균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균형이 깨지면은 병이 발생하거나 갖고 있는 병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익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주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유익균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병원균들이 침투했을 때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외에도 이런 장 점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처가 나면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뭐 혈관도 만들고 면역 시스템도 조절하고요.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같은 합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이 약물을 대사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내 세균들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병이 생기거나 또는 병이 악화된다. 이런 게 충분히 생기겠네요. 그런 이제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생기는 병들이 그럼 어떤 병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감염 질환이 있어서 항생제를 먹었을 때 장내 건강한 세균들이 죽으면서 이제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이라는 균이 장염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병이고요. 이외에도 위장관 질환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뭐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든지 염증성 장 질환도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관련이 있고요. 최근 연구에는 뭐 신경계 질환으로 다발성 경화증, 뭐 파킨슨병, 자폐증, 그다음에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든지 당뇨, 비만 이러한 질환들도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불균형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걸 치료해버리면 이 병이 정복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치료법들이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음식물을 통한 조절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그 위에도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뭐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이런 나쁜 균들을 죽이는 항생제도 치료에 이용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용한 분변 이식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은 사실 평생 같이 살아온 세균을 다른 걸로 바뀌치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먼저 식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 그러니까 장내 세균한테 주는 모이를 바꿔갖고 균의 균형을 맞춰보자, 또는 유익균을 풍성히 하자, 뭐 이런 방법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이제 포드맵이라는 식인데요. 이러한 포드맵이 어떠한 거냐면 이제 장에서 잘 흡수가 되지가 않아서 남아가지고 발효되는 당의 일종입니다. 이게 소화효소에 의해서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소장에 그대로 남아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겠는데요. 당이 그만큼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하고 또한 장내 세균을 증식시켜서 가스를 과도하게 만들어내서 이러한 장을 팽창시켜서 장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도맵이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특히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고 있는데 내가 포도맵을 많이 먹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포도맵을 낮은 저포도맵 식이라면 증상이 좋아지고 질환도 좀 좋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럼 포도맵이 많은 건가요? 네. 일단 음식 중에는 저희가 저런 음식에 포도맵이 많을까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서 대표적인 과일 중에는 사과나 살구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스파라거스라든지 브로콜리 이런 것들은 뭐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들인데 이러한 음식들에도 포도맵이 많고요. 그다음에 밀 종류 음식들, 그다음에 우유라든지 뭐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인공 감미료, 특히 인공 감미료가 많은 식품에는 포도맵이 많고
저희가 콩에도 포도맵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음식 말고 적은 음식 그럼 이제 다른 취한할 수 있는 음식은 어떤 건가요? 과일에서 살펴보면 뭐 바나나나 뭐 블루베리라든지 야채에는 뭐 당근하고 샐러리, 그다음에 쌀에는 포도맵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 유당을 제거한 우유들 이런 것에 포도맵이 적어서 포도맵에 의해서 어떤 장 증상이 발생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음식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포도맵이 많지 않은 식품으로 한번 한 끼를 차려본다면은 이런 쌀밥에다가 시금치 된장국, 그다음에 생선구이, 두부가 포함된 샐러드, 그다음에 감자볶음, 그다음에 후식으로는 유당이 제거된 우유, 그다음에 오렌지 등을 섭취를 한다면은 저포도맵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저포도맵 식사 메뉴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잘 드시는 메뉴도 네. 여기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확실히 저포도맵을 음식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교수님이 보여주신 사진 보면 포도맵 식품 보면 우리가 평소 건강식으로 먹는 음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저포도만 고집하면 장 건강에 좋아하겠지만 다른 증기에 부담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식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겠습니까? 사실 모든 포도맵 음식이 다 증상을 일으키는 건 아닐 거고요. 근데 대표적인 포도맵 음식 중에서 나한테 증상을 일으키는 게 무엇일까? 음식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일기를 통해서 요 음식이 나한테 안 맞구나 하면 그런 음식에 대해서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고요. 뭐 며칠 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한 달 이상은 해봐야 이러한 과민성 장 증후군이 좋아지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에서는 이렇게 뭐 완벽하게 그렇게 음식을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모든 사람한테 다 이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포도맵식을 제거한 음식들이 도움이 되는 분들만 시도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좀 음식을 이렇게 장기간 통제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것 네. 같아요. 최근에 뭐 연구에 그 가이드라인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는 한 달을 갖다가 저포도맵을 해보고 또 다시 일상생활을 복구하고 또 한 달은 또 저포도맵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장기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방법도 한번 우리가 도입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자, 두 번째 치료는 프로바이오틱스. 뭐 말로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단어 자체는 어렵죠. 좋은 네. 바이오틱스죠. 프로바이오틱스.